원 2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부터 가봅시다. 자, 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의가 아니라 인데 있는 점들의 자추입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말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이에요. 한 움직이지 않는 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 자, 그럼 여기서부터 녹색 선의 길이만큼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이 거리와 동일하게 역시 다른 방향으로 또다시 녹색 점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이런 점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무수히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쭉 모아놨을 때 그 점들이 만들어내는 자취가 원이라고 하는 도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려보시면 다들 이렇게 입부정에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한테도 부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할 테니까 명칭을 하나씩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 여기 있는 노란색 점을 우린 뭐라 부릅니까? 라고 하시면 중심 이렇게 부르시고요. 같은 거리라고 말했던 녹색 선의 길이는 뭐라 부릅니까? 반지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원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단어를 뽑아라 라고 하시면,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무엇이냐는 것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기하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하를 배우고 있는 단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면좌표부터 직선의 방정식까지 계속 뭐라고 당부드렸었냐면, 얘들아 문제를 파악할 때 그려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역시 원도 똑같이 그려보면서 접근할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라고 하시면 중심과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항상 첫 번째야.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도 우리 한번 좀 부분적으로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실 거라 믿을게요. 일단 원의 둘레를 뭐라 부르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잘하셨어요. 예, 원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원주의 일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자, 여기는 주황색 선의 길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호라고 부릅니다. 호, 이렇게. 그리고 이 동일한 선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는 선을 뭐라고 하지요? 그렇죠, 현이라 불러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색, 이거 내 순간 말할 뻔했네. 피자 모양 같은 걸 뭐라 부르죠? 그렇죠, 부채꼴이라 부릅니다. 중학교 때 이미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얘기들인데, 이런 용어들을 좀 확인해 두셔야 문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이 현 중에서 중심을 지나는 현을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얘를 지름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이 각도를 뭐라고 하죠? 여기는 요각도. 얘는 그렇죠,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호에서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고 원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그렇죠, 얘를 원주각이라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즉 문제 내에서 명칭을 너희들한테 여기가 원주각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 내 설명에 뭐 원주각이 몇 도일 때, 중심각이 몇 도일 때, 현의 길이가 얼마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일 때, 이런 얘기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하나 남았어요. 혹시 이 부분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예, 잘하셨어요. 활골입니다. 활골.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골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전체니까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네 이름이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요, 이 원 자체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글을 썼잖아. 직선의 방정식이라 불렀잖아. 그러니까 직선을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야?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은 이건데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갖고 많이 놀았죠. 뭐 예를 들어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는 같다라든가, 아니면 뭐 원의 중심에서부터 뭐 접선까지 선을 그었을 때 뭐 수직으로 연결된다든가, 이딴 걸 배우셨을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뭡니까? 보시면 원의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즉 얘를 그냥 이 상태 원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좌표 평면 위로 옮겨본 다음에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어찌 됩니까? 이걸 찾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 찾으러 가봅시다.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역시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심 n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심이 여기 정도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a, b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현재 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r인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는 r이에요. 자, 그럼 아가들아, 원주 위에 이런 주황색 점들이 무수히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이 주황색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A, B라고 하는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뭐다? r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점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취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x, y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해하셨어? 그래서 저는요 x, y라고 하는 점과 a, b 사이의 거리가 r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하여서 루트 x에서 a 빼고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y에서 b 빼고 제곱하신 뒤에 그 거리가 r이 됩니다 라는 식을 찾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하면서 한쪽은 루트를 지우시고 한쪽은 제곱을 취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방정식이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얘를 표준형이라 불러.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표준형들은 그래프로 그리기 편하게 정리된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왜 그래프로 그리기가 편합니까? 라고 하시면 너희가 식을 보자마자 얘 원의 중심이 얼마다? a, b다라는 것이 바로 보일 것이고 자,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반지름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r제곱에서 r이 의미하는 게 반지름이야. 따라서 여기 써져 있는 숫자의 루트를 씌운 값이 반지름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어저께 수업 준비를 쭉 하면서 봤더니 정석에 요 말이 안 써 있어서 그냥 요건 좀 추가를 해놓을게. 가끔 문제 풀다 보면은 용어에서 이런 말이 볼 때가 간혹 있어. 무슨 말이냐면 실원, 점원, 허원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개념서도 있고 안 등장하는 개념서도 있어요. 정석은 이게 안 등장하더라고요. 이때 실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원을 말하고요. 점원은 원인데 점으로 표현되는 걸 말하게 돼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원으로 보이지 않고 점으로 보이겠죠. 허원은 원이 나타나지 않는데 원의 방정식의 꼴을 취하고 있는 걸 말하게 됩니다. 얘네들의 차이가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시면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해. 만약 실제 원이 존재한다는 뜻은 반지름의 값이 즉 r제곱 값이 얼마 된다? 0보다 크니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점원은 상상해 봤을 때 예상되시죠? 점원은 반지름 r제곱이 얼마가 됐을 때? 0일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허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r제곱의 값이 뭐가 됐을 때?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그릴 수가 없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저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r제곱 값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저 원의 방정식을 한번 전개해 볼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봤는데 쟤를 전개해 봤더니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x 앞 제곱의 차수를 갖고 있을 거고 개수는 1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y도 역시 개수는 1일 거고 차수는 1일 겁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봤을 때 이게 원이 그려지겠다라고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x와 y의 최고차항이 2차이고 그 앞에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 반드시 1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저게 뭐 4나 6이나 이런 숫자 써져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숫자 써졌을 때는 그냥 나눠줬을 때 x제곱 앞에 y제곱 앞에 개수가 일단 같아야 얘가 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나중에 너희가 기하라고 하는 책을 볼지 안 볼지는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뭐 너희 선택에 달렸는데 2차 곡선의 특징 중에 무엇이냐면 얘하고 얘를 전개했을 때 뭐가 어떤 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x 곱하기 y 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x 곱하기 y 항이 나타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x 앞에 개수 1, 차수 2, y 앞에 개수 1, 차수 2인데 이 옆에 플러스 x, y 이렇게 써져 있게 되면 걔는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특징을 최고차항은 2차이고 개수의 비가 서로 같아야 하면 x 곱하기 y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걔는 원으로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x에 관한 1차 항도 당연히 나타날 거고요. y에 관한 1차 항도 당연히 나타날 거고요. 좀 복잡하게 써지게 되겠지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상수항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쭉 전개하고 나면 x 앞에 개수가 하나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y 앞에 개수가 하나 결정, 그리고 상수항들이 있어야 되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야. 자, 원의 방정식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얘를 어떻게 부릅니까? 얘는 일반형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일반형은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라는 특징을 빠르게 말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보시다시피 좀 귀찮아요. 왜냐하면 보자마자 원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얘 보자마자 중심이 얼마나 면 읽기가 좀 그렇잖아요. 오케이? 반지름이 얼마나 좀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 새끼는요 보자마자 원방인 걸 알아채는 건 쉬운데 이거 원방이네 라는 걸 알아채는 것까지 쉬운데 얘를 정리하는 좀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아가들아 좀 잠깐 생각 좀 해볼래? 너희 시험 때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 많이 보이겠니? 일반형이 많이 보이겠니? 아니요, 얘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뭐 둘 다 많이 보이겠다 이런 건 되게 뭐랄까 좀 너희는 세상 아직까지 훈훈하게 보는 거고요. 표준형을 주실 것 같아요. 아직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얘를 주면 너무 쉽게 맞추니까 얘를 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당연히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셔도 안 됩니다. 오케이? 바꾸는 방법은 이래요. 완전 제곱식화하겠다라는 겁니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내겠다. 완전 제곱식 묶어내는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얘가 원방이라는 건 바로 느껴지지 애들. x, y에 관한 2차식이고 둘 다 개수와 똑같고 x 곱하기 y항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 원이겠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이 원은 중심과 반지름 핵심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잡아낼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x제곱과 x의 1차항이에요. 이 두 가지만 봅니다. 일단 가로 치시고요. x제곱과 1차항을 갖고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x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써지는 숫자는 1차식 앞에 개수의 절반만큼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무책임하게 쓰고 완전 제곱을 묶어버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상수항을 일단 고민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y제곱을 역시 완전 제곱으로 묶어내니까 y제곱이랑 3y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가로 치시고 y제곱 나와야 되니까 y 그리고 1차식 앞에 개수의 절반만큼 갖다 쓴다고 했으니까 얼마? 2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완전 제곱입니다. 자, 묶기는 묶었는데 위에 써져 있는 식과 아래 써져 있는 식이 다르지라 그래서 이제 수습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일단 여기에 써져 있던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넘기세요. 그리고 좌변에서 상수항이 얼마만큼 더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변도 동일하게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게 더해졌으니까 얼마를 더해주면 되겠어? 플러스 1을 더해주시고요. 여기는 요 값은 2분의 3을 제곱했으니까 얼마 나오겠어? 4분의 9를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리고 나서 아주 가뿐히 읽으시면 되는데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x는 1, 즉 이 자리가 0이 되는 값. 자, y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세모 자리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중심을 읽어내시고 반지름 읽을 때 조금 처음에 낯설면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학생들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신난다고 4분의 9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얘는 r이 아니라 r 제곱값입니다. 따라서 r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원칙대로 하면 풀마 2분의 3이 나오는데
반지름은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서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쓰는 게 원의 방정식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뭔 소리를 또 추가적으로 하는지 좀 볼게요. 필수 18-1번 보세요.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문제부터 갑시다. 그리고 아가들 요거 잘 들어. 지름의 양 끝점의 의미 설명한다. 자, 문제 조건에서 이러한 단어가 보이게 되면,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말이 보이게 되면 제발 부탁인데 눈치를 채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원을 하나 살짝 그려봐.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지나는 현을 지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두 개의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어딥니까 하시면 중심엔 반지름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서 두 가지를 빠르게 찾으면 되냐면 중심이 뭐야? 와 반지름이 얼마? 이 두 가지 빠르게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도 생각.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문제 줬냐면 1,2라고 줬고 여기는 이 점의 좌표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줬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그럼 아가들아 이제 느껴야 돼. 여기는 이 중심은 이 두 점의 무슨 점이다? 중점이다. 당연히 반지름 대 반지름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얼마 됩니까? 하시면 x끼리 더하고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 y끼리 더하고 2로 나눠서 0 된다 이해하셨어? 두 번째 반지름은 얼마야? 라고 하시면은 물론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 구한 다음에 2로 나누셔도 되는데 우리 수학을 할 때 가능하면 숫자 규모를 좀 줄여놓는 게 계산할 때 편리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해보시면 x끼리의 차 2 제곱하니까 4 y끼리의 차 제곱하시니까 4 그래서 루트 8이 나오게 된다 이해하셨어? 그럼 저는요 중심과 반지름을 찾았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0의 완전제곱은 루트 8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8이라고 쓰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2번 문제로 갑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 위에 세 점이래요. 자, 얘들아, 이 조건도 역시 좀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은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아, 내가 지금 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곳이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걸 빠르게 접근했었잖아. 근데 원 위에 세 점이라는 말은 그게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걸 보장하지 않아. 그리고 아까도 잘 생각해봐. 원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점이 뭐 적절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꼭 그것만 원 위에 세 점에 부른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세 점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지.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이 뭐 지름의 양 끝점이라 가정한다던가 이딴 행위를 해서는 손모가지가 날라가. 아시겠니?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연립방정식을 풀 때 잘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게 원의 방정식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하나는 표준형, 하나는 일반형이었지. 근데 이 원위의 세 점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표준형을 놓고 접근하는 기보단 일반형을 놓고 접근할 때가 훨씬 더 간단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표준형은 이거 쓰지 마 그냥 봐봐.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원 위에다 있다고 했기 때문에 x와 y자를 갖다 대입할 수 있겠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갖다 대입했을 때 얘네들 각각 제곱해서 계산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좀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라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닌데 표준에 갖다 집어넣는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일반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스몰 ax 혹은 라지 ax 그건 그냥 편의대로 쓰세요.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일반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x하고 y 자리에 그냥 바로바로 갖다 대입하게 되면 스몰 a, b, c에 관한 1차 방정식이 탄생한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미지수를 3개 갖고 있는 1차 방정식 연립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세 점을 대입해 봅시다. A라고 하는 점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A라고 하는 점은 3,1, B라고 하는 점은 1,-3, C라고 하는 점은 4,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X자리에 3, Y자리에 1 갖다 대입해 보시게 되니까 여기가 9가 될 것이고 여기가 1, 그 다음에 3A,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란 식으로 바뀌겠지. 자, 두 번째 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입해 보시니까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9분의가 아니라 9, 그 다음에 A, 그 다음 마이너스 3B, 그 다음 플러스 C가 0이란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XR 4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16, 그다음 Y는 사라지겠네. 그리고 플러스 4A, 그 다음에 B는 사라졌고요. 그 다음 플러스 C가 0이라는 식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가들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A하고 C만 남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서 누굴 지우고 싶겠어요? 예, 누굴 지우고 싶겠어요? 그렇죠. B를 지워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예전에도 잠깐 경험해 봤었을 텐데 어떤 상황이냐면 미지수와 세개인 연립방정식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목적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식이 뱅뱅뱅뱅뱅 돌다가 어느 날은 우연에 의해서 답이 구해지고 어느 날은 답이 안 구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즉 연립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나간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 줄어들어 있으면 이거 이용해 먹으려면 내가 이 두 식 연립하면서 뭘 없애겠다? B를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두 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3A, 요거 밑에 있는 거 볼게요. 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0이다라는 식이 나왔을 거고요. 물론 여기는 식도 그대로 쓰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마 뭐 빼면은 되게 좋지 않구나. 예, 빼는 거 별로 안 좋네요. 그냥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면 C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B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 보시면 위에다 얼마 곱하면 접근하겠다? 3 곱해서 접근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딱 3 곱하니까 9A 나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B 나오실 거고 그 다음 플러스 3C가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더하시가 10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서 이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 A와 C가 남은 식이 나오겠지. 그 식을 얘와 연립함으로써 A값, C값이 구해질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키세요. 됩니까? 야. 자, 필수 18-2번 갑시다. 자, 중심이 직선. 중심이 어디 있냐면 중심이 직선 2x 플러스 y는 6이다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대요. 뭐 얘가 직선을 말 안 해줘도 직선이가 느껴지죠 이제. x와 y 차수 1차니까. 됐습니까? 거기 위에 있고 x축과 y축의 접하는 이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어요. x축과 y축의 접하는. 얘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좀 따로따로 잠깐 설명해 드릴게. 애기들 요 표현은 이제 좀 많이 봤잖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심이 어느 도형 위에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지금 갖다 대입해 보는 거죠. 예. 얘가 여기 곡선 위에 있어요.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갖다가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심의 좌표 모르니까 우리가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오케이? 여기는 이 중심의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갖다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얼마 나옵니까? 2A 플러스 B는 6이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B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은 6-2A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아가들 잘 보세요. 우리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그랬는데 A는 그냥 냅두시고 B는 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하시면 6-2A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에 A, B라고 우리가 미지수를 놨을 때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들게끔 표현할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거 하나 좀 잡아 놓으시고 두 번째는 X축과 Y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이 보였을 때야. 즉 원이 어느 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이 보였을 때 많은 개념서들이 이 내용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해서 X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겨울방학 때 수업했던 내용도
기억하신다면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다 분류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발 부탁인데 그 개념서들이 정리해놓은 마지막 공식 같은 것을 외우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항상 뭐라고 당부하냐면 그려놓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생각한다고? 말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따구로 생겼어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따구로 생겼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뭘 해볼 줄 알아야 되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 여기 접하게 있으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요거부터 연습합시다. X축에 접한다. 이 생각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애기들,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접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애들의 가장 큰 착각이야. 여기에만 접하는 건 아니야. 또 어디 접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여기에도 있어.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어. 이해하셨어? 자, 그럼 선생님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라고 하는 건데 아까 잘 봐. 우리가 이렇게 접한 상황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그 다음에 주의하시면 되냐면 좌표의 개념과 길이의 개념을 구분 지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좌표와 길이는 같은 개념이 아니야. 아셨니? 좌표와 길이가 같은 뜻이 되는 것은 양수인 상황에서만 그런 거지 음수인 상황에서는 좌표와 길이가 정확하게 반대부가 나와야 돼. 아시겠어? 마가들 생각. 만약 내가 여기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오케이? 야 근데 아가들아 잘 봐. 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한다면 얘 중심의 Y좌표도 뭐가 되겠어? R이 되겠지. 뭐 Y가 돼. 그죠? R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얘가 지금 좌표가 양수의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어? 그의 반면에 만약에 여기에 중심이 있다라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한다면 자, 이 원과 이 원을 표현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느끼시면 되는데 야, 어차피 X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놓을게. 그럼 얘는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 그렇죠. R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근데 그에 반해서 얘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겠어? 어차피 X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나타낼게. 그러면은 X-A의 완전제곱까지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뭐라고 써야 합니까? 어휴 똑똑한 새끼들. 그죠? 근데 너희 말은 안 들어갈 테니까 나 혼자 지금 미친놈인 거 마냥 혼자서 칭찬하고 지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Y 플러스 R이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이 점의 중심의 Y좌표가 A, R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R이 되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X축이 접한다라고 했을 땐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확인하신 뒤에 반지름을 기준으로 중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똑같은 행위를 몇 번만 더 해봅시다. Y축이 접하는 것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Y축이 접하는 것도 우리 빠르게만 좀 확인해 볼게.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Y축에 접하는 원도요 총 4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되십니까? 즉 1사분면에 있을지 2사분면에 있을지 3사분면에 있을지 4사분면에 있을지 다르다고요. 자, 그럼 아가들아 만약에 걔가 1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원의 X좌표가 뭐라는 걸 보장해? R이라는 걸 보장하겠죠. 그래서 Y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B라고 놓으신다면 얘의 중심은 X-R의 완전제곱 플러스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할 텐데 만약에 이 원이 2사분면과 3사분면으로 위치하고 있다면 이 원의 반지름이 R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원의 중심의 X좌표가 R이야 라고 말한 것과 다르다 이해하시겠어? 얘는 길이기 때문에 좌표 입장에서 마이너스 R, B 이렇게 써지는단 말이야. 이해하셨니?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좌표의 개념과 길이의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어떻게 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신 뒤에 너희가 스스로 중심이 얼마겠구나, 반지름이 얼마 되겠구나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자, 전 필요한 조건이니까 아직 안 지울게. 제가 지금 원하는 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겠잖아. 그렇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은 어떻게 위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위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걔가 만약에 일삼면에 있는 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있는 요 반지름이 R, 여기 있는 요 반지름이 R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일삼면에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R, R이 된다까지 하셨어요. 자, 근데 차이. 얘들아, 만약에 걔가 2, 3면에 있어. 반지름이 R인 건 똑같이야. 그자? 근데 X, 중심의 X 좌표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R. 춥니? 유진아? 추운 말을 해라. 왜?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예진쌤이 때리니? 예진이 막 애들 옥상 끌고 와서 막 때리고 그러니? 나 더우니까 에어컨 끄지 마라 막 이러면서. 자, 여기 Y좌표 어떻게 됩니까? R. 추우면 얘기해. 더우면 또 얘기하고 알겠지? 자, 지금부터 너희들의 건강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2주 동안 아프시면 우린 끝난 거야. 알겠죠? 갑자기 열이 오른다.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 오르지 않게 뭐 먹으라고? 비타민. 아시겠죠? 꼭 드세요. 비타민 먹고 있는 사람. 한약. 한약 저 주시고 비타민 드세요. 아시겠죠? 우리 예림이 아직 비타민 안 먹어요? 예진쌤 좀 이따 강제로 끌고 가서 약 투약하세요. 아시겠죠? 이 앞에 밑에 내려가서 뭐 아무거나 비타민스러워 보이는 거 막 투약하세요. 아시겠죠? 나영이도 안 먹습니까? 같이 투약하세요. 이 두 환자.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요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중심의 좌표 얼마 됩니까?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2 아시겠어요?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X는 플러스일 거고 Y는 마이너스 R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각각 사분면마다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삼면에 원이 위치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조건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치사하게 마지막에 써줬죠. 중심은 몇 삼면에 있다? 1삼면에 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생긴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야, 그런데 재밌는 거 봐볼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는데 근데 걔가 이따구로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아가들아 X좌표와 Y좌표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A랑 6-2A랑 어떻다고? 같다고. 따라서 A는 얼마야? 2라는 걸 숨겨놓으신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아가들아 이 원의 중심은 2,2일 것이고 and 오케이? 괜히 어디다 갖다 대입할로 노력하지 마. 얘는 중심의 X 또는 Y좌표 이퀄 반지름이야 지금.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 2. 이해하셨어? 학생들이 기하학하다가 좀 당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막 다룰 때에는 어떻게든 이항하고 대입하고 그러면서 막 식을 소거하고 이렇게 푸는 게 수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자꾸 이 부분을 스킵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구한 다음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선생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답이 다 나왔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그리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 아시겠니? 아, 그러면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2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2의 완전제곱 더하기 얼마? 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쌩을 까시는군요. 우리 기마고사가 끝나면 저거 한번 하자. 애들 기마고사 전에는 아마 되게 좀 우울해져서 감정 또 폭발하고 안 될 거고 기마고사 딱 끝나면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비타민 배 수학 경시대 이런 거 한번 하자. 비타민을 딱 걸고 타이틀로 1등하고 꼴등한테 강제 투약을 막 하는 거야. 꼴등은 힘내라고 1등은 더 힘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건가? 좀 비싸죠 비타민. 난 나중에 꼭 제약회사를 차릴 거예요. 제약이 되게 고부가가치 사업이잖아요. 아시죠? 너네가 먹는 그 알약들의 99.9%는 다 전분이잖아. 알고 있어요? 너네가 먹는 알약이 이렇게 있잖아. 그 알약의 99.9%는 전분이에요. 전분.
나머지 0.1% 정도가 약성분인 거고. 몰랐어요? 뭘 사기를 해? 그럼 그 약성분 캡슐도 거의 대부분 전분이에요. 예, 그 약성분은 그 안에 일부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해됐어요? 삼키기 쉬우라고요. 너무 작으면 떨구잖아요. 너네 왜 약이 이마라도 생각해 보세요. 막 콩알만 손바닥 눌러. 그거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지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예. 액상도 마찬가지. 예. 뭐 어떤 거? 연질 캡슐. 예, 애들 먹기 좋으라고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 뭐. 액체요. 물이죠, 뭐. 네. 약성분, 약효를 발휘하는 성분 있잖아. 그 왜 제약이나 의학 이런 사업들이 왜 그래요? 왜 뭐가 문제예요? 우리 예림이 둘째 엄마. 우리 예림이가 보기 지금 황당한 거야. 아, 이게 뭐가 무서워? 그죠? 부세요. 후. 이제 아무튼 날파리잖아. 야, 얘들아 생각해봐. 날파리 입장이 되어봐. 진짜 너네 생각해봐. 만약에 너네가 지금 날파리야. 아, 여기가 좀 쉴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잠깐 앉았는데 갑자기 이만한 거일이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불쌍한 날파리. 그러지 마세요, 날파리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예요. 막 이러면서 그 제약회사들이 돈을 진짜 떼돈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게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부가가치 사업이에요. 늘 그건 알고 있어요. 보톡스라고 하는 주사.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많이 맞는 분들 많잖아요. 이 보톡스가 뭐야? 보톡스가 뭐예요, 이게? 턱 깎는 거? 보톡스가 뭐냐면요. 독이에요, 독. 뱀독. 보톡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굳는 게 아니라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 예. 예, 마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뱀독이 뭐냐면 얘들아 딱 뱀독이 물렸을 때 뱀이 독이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를 응고시키는 이런 거 사람이 죽고 뱀의 독 중에 뭐가 있냐면 못 움직이게끔 그 물린 대상이 못 움직이게끔 마비를 시키는 독이 있어. 그 독을 추출해서 뱀한테 그 독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만든 약이 보톡스예요. 근데 왜 이게 약이 되지라고 생각이 되게 의아하잖아. 그런 거예요. 보톡스를 처음 했을 때 마비하는 효능이 있어. 이거 어디다 써먹지 생각이 들죠. 너 어디다 써먹었냐면 턱 이런 데다 주사를 했더니 턱 관절이 마비가 되는 거야. 턱이 안 움직이겠죠.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쇠퇴해요. 안 쓰니까. 강제로 근육을 쇠퇴시키니까 턱이 가름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보톡스예요. 그게 보톡스 주사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쓰는 거 있잖아요. 눈가 주름 이런 거. 이런 게 왜 펴지기 시작하냐면 근육을 하도 자주 쓰니까 여기가 이게 피부나 이런 게 접혀 있는 건데 못 쓰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못 쓰니까. 그렇죠. 못 웃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비가 이제 자연스럽게 풀릴 때까지 그 근육을 못 쓰니까 거기를 사용하던 게 이제 풀리니까 거기 근육 양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피부도 접히던 부위 안 접히고 이러는 거예요. 아예 그럼 웃죠. 마비가 풀리면 평생 못 웃으면 그건 불구죠. 예. 그래갖고 약의 효능이 그런 거야. 어느 독의 일정 부분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사람에게 이롭게. 근데 많이 쓰면 죽어요. 그래서 약을 오남용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많이 먹으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톡스 대표적인 거예요. 많이 먹으면 마비돼서 죽어요. 심장이 마비된다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건데 제약회사들은 이제 그런 성분들을 적재적소에 적절한 양을 이제 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고 나중에 꼭 떼돈 벌고 싶으시면 제약회사 그 밑에 가서 일하는 건 별 의미 없고 우리가 약을 만드는 거죠. 같이 하실 분. 얘네들 별로 이게 아직까지 돈에 아직 밟지를 못해 애들이. 선생님이 그렇게요. 저번에 누가 나한테 그 얘기 했었는데 그 이탈리아 가서 앵벌이 하자는 선생님은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군요. 네가 그랬냐? 정말로 선생님의 말이 맞았어요. 이탈리아 가서 앵벌이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1억 넘죠 당연히. 그 호수가 아니라 호수도 아니에요. 뭐냐면 분수예요 분수. 거기 가면 되게 유명한 분수가 있어요. 예, 그 노마의 휴일에 나온 그 되게 유명한 분수가 있는데 노마에서 이제 그걸 수거하겠죠. 근데 그 수거했던 돈이 연간 17억인가 월당 17억인가 그래요. 엄청나더라고요. 갖고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이렇게 던질 정도면 당연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 소원을 빌어준다. 네. 노마를 다시 돌아오는지는 노마에 다시 돌아오는 거였나? 내가 옛날에 그거 같기도 하다. 내가 그 소원이었는 줄 알고 그 생각해보니까 그거 같기도 하다. 대부분 못 넣어요. 왜냐면 거기 구멍이 되게 작아요. 그 그릇이. 아니야. 거기 뭐 있어요. 그 안에. 예, 뭐 안에 있어요. 저 옛날 기억나요. 그 분수 그 접시가 뭔가 그 주변에 돈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주는 순간 이제 뉴스데스크 나와요. 제발 부탁인데 그때 혹시 잡히시면요 거기다 대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스미마생 이러고 계세요 그냥. 창피하니까. 네. 자 18-3번도 가봅시다. 이것까지 풀고 쉬었어야 되는데 이놈의 입이 방정이요. 맨날 바쁘다면서 그렇게 무슨 입담이 터지면 왜 내가 갑자기 제약회사 비타민 때문에 이지랄까지 온 거야. 3,6 A는 예. B는 5,2 그 다음에 P는 X, Y라고 줬어요. 그 중에서 P라고 하는 요 점이 어디 위로 움직인다? 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 위의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아가들아 그려놓고 생각하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 0, 반지름 1이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좌표평면도 그려봤어요. 망했다 샹갈. 원이 뭔가 좀 이렇게 솟아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예. 3,6은 어디 쓸 겁니까? 여기 중에 있겠죠, 뭐 A. 5,2는 뭐 여기 정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B.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원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삼각형 PAB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PAB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그럼 아가들 얘는 어떻게 넓이가 형성되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A에서부터 B까지는 정점이니까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 즉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는 결정이 되어 있단다 이미. 그치? 잘 봐. P가 어딨냐에 따라서 이 삼각형에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높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의 높이가 막 이렇게 달라지고 있을 때 넓이에 지금 현재 구해달라는 거는 최소값인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값을 물어볼 수도 있단다.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것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 됐냐? 자, 이때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원은 모든 내용을 딱 두 마디로 줄이면 중심과 반지름의 핵심이라고. 자, 그럼 아가도 생각. 이 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점은 누구야? 라고 하시면 중심이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항상 뭐해? 일정해. 근데 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거냐면 원 위의 점의 위치에 따라서 반지름만큼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반지름만큼 더 짧아질 수도 있대. 아시겠어? 그럼 언제 최소가 되겠어? 라고 보시면 중심에서부터 반지름만큼 짧아진 이 순간의 높이가 최소가 되겠지. 이해됐냐? 언제 최대가 되겠어? 라고 하시면 중심에서부터 반지름만큼 길어진 이 순간 최대가 된다. 이해하시겠냐? 이 문제는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구할 거긴 한데 만약 최대를 물어봤다고 한다면 반지름만큼 더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반지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부터 계산해 봤더니 X의 증가량은 5-3분의 Y의 증가량은 2-6이 기울기.
A, B 둘 중에 아무나 갖다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x-3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정리를 좀 해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4고요. 얘가 2니까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만 남겠네요. 자,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셨더니 2x 플러스 y 나오실 거고요. 얘네도 곱하니까 6 더하기 6이니까 12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걔가 0인 직선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기는 이 직선과 AB를 지나는 직선과 0,0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거리 D는 자, x 앞에 계수의 제곱 4, y 앞에 계수의 제곱 1이고요. 0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이렇게 남겠네요. 정석의 특징이죠. 숫자가 들어온 거. 루트 5분의 12가 높이가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높이가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전 최소값을 원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빼줘야 돼요? 반지름 만큼 빼줘야 돼요. 따라서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높이는 루트 5분의 12에서 1만큼 뺀 값입니다. 자,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A와 B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고 5에서 3 빼고 제곱하시니까 4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나오시겠죠. 루트 22 밑변의 길이겠네요. 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12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리고 루트 20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갑시다.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재밌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PA 더하기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 오케이. 잘 보세요. 저 그림 다시 한번 그릴게요. A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다고 합시다. 야, PA가 어디야라고 하시면 P는 원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칠게. 오케이? 그럼 PA는 여기서부터까지 2선이야. PB는 여기서부터까지 2선이야. 됐음. 오케이. 그거의 제곱이래. 됐냐? 그럼 아가들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누구 뭐라 안 했구나. 자, x, y라고 놓은 다음에 얘하고 a까지 거리와 얘하고 b까지 거리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각각 두 식이 x와 y에 관한 식이 될 테니까 완전 제곱식을 묶어서 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구하면 틀려. 왜요? 라고 하시면 만약에 x하고 y가 전혀 관계가 없는 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얘는 지금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지켜줘야 돼. x와 y 관계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관계식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즉 x하고 y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자유로운 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를 x, y 여기서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구하실 수 있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얘네도 이 관계식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막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풀면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뭐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조금 독특한데 얘들아 이거 잘 들어. 이건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생각하기 힘들어.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되게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뭔 생각이 나십니까? 네, 불러올래요? 그래, 우리 애들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 노력은 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봐봐. 여기서부터까지 얘가 A, 여기서부터까지 얘가 B라고 놓는다면 A와 B를 연결한 선의 중점 잡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선, 그리고
여기서까지 이렇게 연결한 선과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까지는 얼마입니까? 아까 전 우리 길이가 루트 20이라고 그랬거든요. 루트 20은 2루트 5예요. 이거 얼마예요? 루트 5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0이라고 아까 전에 구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루트 5니까 절반이면, 예, 절반이니까 여기가 절반이면 루트 5죠. 예. 근데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아닙니까? 현재 걔가 뭐랑 같냐면 두 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우리 잠깐 x라고 놓는다면 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써지게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얘의 값은 얘의 값과 같은데 얘의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과 같겠죠. 결국에 얘 최소값 구해주세요라는 뜻은 얘 최소값 구해주세요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식 중에서 누구만 변할 여지가 있는 놈이냐면 x만 변할 여지가 있는 놈이에요. 그럼 결국에 얘의 최소값은 x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근데 x가 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중점에서부터 여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x였다고요. 이 말 이해하셨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 어떻게 구해라고 하시면 다시 1번 문제와 똑같아져 버려요. 언제 최소가 된다고요?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한다면 뭐만큼 뺀값? 반지름만큼 뺀값이 최소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그리하여서 여기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구했던 거 그대로 써먹자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수직으로 내린 선이고요. 얘는 지금 어디 점이에요? 중점입니다. 중점.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x끼리 더하고 2로 나눠라 4, y끼리 더하고 2로 나눠라 4, 4,4예요. 그자? 그럼 아가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 얼마가 됩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거기서 얼마만큼 빼야 돼요? 1만큼 빼야 되겠죠? 그게 남아있는 x의 길이가 되는데 그 x값이 얼마입니까? 4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 5가 있을 거고요. 요 길이의 절반의 제곱. 그리고 2배를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하고 연관시켜서 물어볼 때도 있는데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에 원은 항상 핵심이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요 문제가 조금 낯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정리해 두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들어가도록 합시다.